손이 저리거나 팔에 힘이 빠지거나 이런 것은 주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고 그냥 내버려두면 결국은 치매가 되기 쉽습니다. 치매가 생기기 약 10년 전부터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 말고도 청각이 떨어졌다든지 균형 감각이 떨어졌다든지 치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치매 자가진단 테스트 신뢰성은 있는 걸까요? 요즘 인터넷이 발달돼서 인터넷에서 치매 자가 진단 그런 그 방법을 이제 많이 접근할 수 있는데요. 이런 방법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KDSQ라 해가지고 한국판 치매 선별 설문지, 또 SSDQ에서 삼성 치매 선별 설문지, 뭐 이런 거라든지 시계 그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게 유용하고 믿을만 합니다. 민감도라 해가지고 치매라고 나타나는 거를 민감도라 그러는데 이게 한 85%에서 95%로 높습니다. 근데 치매가 아닌데 치매가 되면 안 되죠. 이건 이제 정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아는 걸 특이도라 그래요. 아닌데 아니다고 나오는 확률입니다. 이것도 높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검사인데 문제는 이런 자가 테스트만 갖고 치매라고 확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높으면은 병원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여기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자가 진단에서 치매 선별 설문지 검사를 했더니 6점 이상이면은 진단을 하는 것이 좋지만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내가 병원에 갈 만큼 뭐가 좀 잘못 나왔으니까 걱정된다 이러신 분은 병원 갔더니 아니다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러면은 아닌데도 내가 걱정을 했으니까 나는 치매가 아니라서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더라도 이미 내가 많이 머리가 나빠졌다고 느낀다면은 주관적 인지저하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머리가 나빠졌다는 걸 내 친구들이 알고 있으면은 그거는 경도 인지장애예요. 근데 그게 머리가 나빠져갖고 내가 좀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좀 힘들어. 이런 생활에 방해를 받으면은 이미 치매예요. 그래서 선별 설문지 결과에 치매다 아니다를 너무 따지지 마시고 내 머리가 많이 나빠졌다면은 진단 결과에 관계없이 치매 예방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참고로 하지만은 병원에서는 MRI라든지 신경 심리 검사라든지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최종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 치매 진단이고요. 꼭 말씀드리는 것은 치매 진단이란 것보다는 나의 머리가 나빠지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손이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것만으로도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외에도 우리가 몰랐던 치매 전조 증상들도 있나요? 손이 저리거나 팔에 힘이 빠지거나 이런 것은 주로 뇌졸중, 중풍이죠.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고 그냥 내버려두면 중풍이나 뇌졸중이 잘 생길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치매, 특히 혈관 치매가 되기가 쉽고 알츠하이머 치매를 비롯한 다른 퇴행성 치매도 뇌 혈액순환과 관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치매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말고 다른 증상, 비전형적인 신호로 나타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첫 번째는 감각 이상입니다. 감각 이상 중에 특히 후각 장애가 생깁니다. 냄새를 못 맡는 것이 레비소체 치매, 루이바디 치매가 생기기 약 10년 전부터 냄새를 맡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냄새를 못 맡는 것이 심하면은 물론 축농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올 수도 있지만은 그런 병이 없는데 냄새를 아주 못 맡게 되면은 MRI를 찍어보면은 후각구, 후각망울이라고 전두엽에 이렇게 보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작아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많이 못 맡으면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고요. 또 감각 이상은 하지 불안 증후군. 자기 전에 다리가 형언할 수 없이 이상하게 아프다. 하지 불안 증후군이 잘 생길 수 있고요. 렘 수면 장애라 해가지고 반쯤 잠든 상태, 꿈꾸는 수면일 때 막 몸부림을 치거나 꿈에서 나타나는 대로 행동을 하는 렘 수면 장애도 치매의 전구 증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 말고도 시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난청이라든지 청각이 떨어졌다든지 균형 감각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것도 내 기능이 떨어져서 오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치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어떤 경우는
공간을 인식 못해서 어떻게 하면 옆에 사람이 자꾸 달라붙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머리가 좀 나빠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기운이 나빠지는 것도 머리가 나빠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감각 말고 두 번째는 행동하는 양상이라든지 심리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울증이라든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이렇게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으려 한다든지 뭐 이유 없이 자꾸 그냥 사람이 낙담을 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또 환각이 생기거나 또 어떤 날은 뭐 또 멀쩡했다가 어떤 날은 또 막 영 형편이 없거나 이런 행동이나 심리 변화가 심한 경우에도 치매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걸 따져봐야 되고요. 또 공격적으로 바뀌었다든지 전에는 안 그런데 막 화를 많이 낸다든지 잔소리가 심해졌다든지 또 남을 보고 성적 욕구를 표현한다든지 또 막 이상한 소리를 지르거나 잠을 못 자거나 먹는 식습관이 막 이상하게 바뀌었다든지 이런 행동이라든지 또는 밤에 맨날 양치질만 하거나 맨날 신발을 닦거나 이런 편집증적인 증상을 보일 때도 치매일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전두척두엽 손상돼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심리적 감각적인 증상 말고도 인식하거나 이것 말고도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언어 능력이 떨어지면은 말로 표현하는 거, 이해하는 거,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작업 능력이죠. 작업 능력도 언어 능력과 이렇게 오버랩되어 있는데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런 작업 능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말로 표현하는 능력도 떨어져 가지고 또 남들하고 이해할 때 제대로 이해를 하지도 못하고 말로 표현할 때 적당한 단어를 찾지 못하고 이것저것으로 표현하거나 계산 능력이 떨어져 갖고 판단력이 떨어져서 싸다고 이상한 물건 노인 아닙니다만은 노인 관광 가셔갖고 이상한 물건을 잔뜩 사오거나 이런 것은 판단력이 떨어진 건데 언어 기능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래도 치매가 아닌가 의심을 해보셔야 하고요. 운동 기능도 떨어지는데 특히 이제 손이 떨리거나 종종 걸음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도 치매가 아닌가 따져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증상, 감각 기능이 떨어지거나 운동 기능이 떨어지거나 심리적인 증상이 이상의 심리적인 거나 성격이 바뀌거나 또 말하는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찰을 받고 치매를 진단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치매가 아니라는 진단보다는 머리가 나빠져 가고 있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치매 예방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짜 치매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무엇인가요? 치매 증상이 우울증과도 비슷해 보이던데 연관성이 있을까요? 노인성 우울증인 경우에는 최근에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셨다든지 이런 일로 갑자기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이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 의욕 저하, 기분이 우울해지고 또 막 죽고 싶다든지 죄책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울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달리 천천히 점진적으로 기억력이 떨어지고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이러면은 본인은 매일 조금씩 바뀌어왔기 때문에 본인은 잘 인식 못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오히려 치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우울증이냐 치매냐의 구별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노인성 우울증인 경우는 이미 경도 인지장애와 같은 수준의 경도 행동장애일 수도 있고 그래서 금방 치매가 될 수 있는가 하면은 다른 치매 환자인데도 또 우울증이 잘 올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과 치매 구별보다는 노인성 우울증도 머리가 많이 나빠졌다는 걸 아시고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노인성 우울증을 치료해 보면은 정말 잘 낫습니다. 노인성 우울증은 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머리의 혈액순환 장애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드리면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꼭 진단받으시고 때로는 뇌세포 재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노인성 우울증을 치료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후 꼭 병원을 가야 한다면 언제가 제일 골든타임인가요? 조기 발견만 한다면 치매도 회복 가능한 걸까요?
부모님이나 가족을 테스트해 봤더니 6점 이상이 나왔다. 이러면은 치매 검사를 빨리 받으러 가야죠. 빨리 갈수록 좋으니까. 이런 설문조사는 또 검사는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편차가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치매다 아니다로 항상 제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나빠졌느냐 아니냐를 따지라고 했기 때문에 비슷하게 점수들이 몇 개라도 나오면은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받고 괜찮아도 치매 예방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치매 진단이 치매가 아니라고만 좋은 것은 아니다. 적극적인 치매 예방 노력을 할 때다. 이런 것이 이것은 이제 의학적 패러다임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열심히 치매 예방 노력하고 또 때로는 예방 치료를 해야 됩니다. 요즘 아밀로이드 항체 주사라는 것도 나왔지만은 이게 치매가 되고 난 다음에 아밀로이드를 없애도 치매가 좋아지는 것은 거의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쓰면은 어떨까 해서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큰 효과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치매가 되기 전에 예방하는 의학적인 치료 방법이 아직은 뚜렷지 않기 때문에 경도 인지장애 너무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주관적 인지 저하인 단계에서 치매 예방을 하고 치매 예방 치료를 하라고 하면은 의학적으로는 그런 패러다임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만은 깊게 생각해 보면은 치매 예방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4단계 치매일 때부터 치료하는 게 아니고 3단계 경도 인지 장애일 때 치료해 가지고 큰 효과를 본 사람들을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왜 설명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하시라는 걸 당부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지금은 71세가 되신 분입니다. 60대 초반에 약 10년 전에 처음 오셨는데 처음 오셨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은 자꾸 깜빡깜빡거린다고 하셨어요.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깜빡거리고 두 번째는 집중할 수가 없고 세 번째는 난독증이 생겼고 이래가지고 자기의 본업은 변론하는 건데 변론을 할 수 없어가지고 정말 힘들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오셨는데 제가 봤더니 경도 인지 장애고 그것도 꽤 진행된 상태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해서 6개월 만에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는 1년을 하겠다 해서 1년을 치료하시고 10년 전에는 제가 계속 치료하라는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이분이 원래 똑똑하신 분이니까 중간에 1년 지나면 또 나빠지면 와서 또 약을 6개월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10년이 되셨는데 지금 한 6개월, 7개월 전에 왔다 가셨는데 정말 좋아지셔갖고 지금은 주관적 인지 저하도 아니고 아주 정상일 정도로 머리가 좋아진 상태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냥 두셨으면은 몇 년 내에 치매가 되었을 수도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비슷한 분 중에 한 2년 늦게 오신 58세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임원에 의해서 가끔 임원의 이름도 기억 못해서 가끔 실례를 하는 아주 경도 인지장애 초기거나 주관적 인지 저하 후반부 정도로 생각된 분이었는데 6개월 약을 드시고 기억력이 너무 좋아지셨다고 하셨고 2년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부터 한 8년 9년 전이니까 제가 계속 치료하십시오 이런 걸 못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치료를 중단하셨죠. 최근에 들리는 소문에 임원회의 중에 실수를 많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경도 인지장애가 심해졌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계속 치료받으십시오 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것이 지금 굉장히 후회가 되는데요. 먼저 사람은 계속 치료하셔서 지금도 멀쩡하시고 뒤에 분은 좋아졌는데 스톱하셔서 지금 많이 안 좋아지신 거고 이렇게 볼 때 뇌세포지혈 치료를 치매가 되기 전에 하면은 더 좋고 치매가 되어서도 치료를 하면 좋은데 말기 치매가 되어서 대소변을 못 가리는 분이 대소변을 가리신 분도 있고 걷지 못하던 분이 걸으실 수도 있고 말을 못 하셨는데 말씀까지 하실 수 있게 되어갖고 저한테 선말 선생님 노래를 불러주신 70대 후반의 할머니도 있습니다. 이렇게 뇌세포지혈 치료를 가능하면은 빨리 시작하면 좋고 늦더라도 뇌세포지혈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조기 진료, 조기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그 조기에 진료하면은
경도 인지장애 정도까지, 그러니까 치매가 아닌 정도까지 회복이 되고 또 오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료, 조기 치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전에 알츠하이머 치매보다는 알츠하이머병 초기부터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답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치매 조기에 발견해서 의학적인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6개월에서 2년 정도 진행을 지연시킨다는 것은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뇌세포 재활 치료를 하면은 훨씬 많이 지연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두 분이 기억이 나는데요. 9년째 치료 중인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대학병원에서 진료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저희한테 오셨던 분인데 지금 8년째인데 그 당시에 치매가 되었다고 동네 분들이 아이고 안 됐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던 동네 친구분들이 전부 치매가 되어서 요양원에 가 계시거나 돌아가셨거나 했는데 이분은 아직도 텃밭을 메고 자식은 도시에 있고 혼자 독거 생활이라 그러죠. 혼자 생활할 능력이면 치매 초기 이상 아니면 경도 인지 장애라야 되는데 지금 8년째인데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분이 계시고요. 또 한 분은 이분보다는 조금 못한데 치매를 진단받고 2년 동안 약을 드시고 온 다음에 뇌세포 재활 치료를 해서 6년 동안은 거의 비슷하게 지내셨어요. 치매보다는 경도 인지장애 수준 비슷하게 지내시다가 지금부터 1년 전부터 그러니까 7년째 되면서부터 조금씩 나빠져 갖고 지금 중기 치매가 되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게 치매 초기에서 중기로 가는 기간이 보통 1년에서 3년이고 치료를 해도 2.5년에서 한 3, 4년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미 2년에다 6년 했으니까 8년을 치매 초기로 지내게 되었기 때문에 삶의 질을 굉장히 좋게 유지했던 그런 경우이죠. 그래서 뇌세포 재활 치료를 제가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수많은 치매 환자들을 직접 만나보셨을 텐데 치매 판정을 받은 후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나요? 치매가 늦게 진단받느냐 초기에 진단받느냐에 따라 다 다르겠죠. 받는 충격이 다른데 일찍 진단을 받아갖고 충격을 받게 되면은 하늘이 노랗겠죠. 그렇지만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될 때 이제 어떤 걸 하게 되냐면은 답다라는 심리 과정을 겪게 돼요. DABDA인데 답 D 부정하게 되죠. 나 치매 아니야. denial. 그리고 A 화가 나죠. anger. 그리고 D 우울증, 디프레션에 빠지고 또 B는 바게인이라 해가지고 타협을 하고 그리고 A는 accept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치매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되면은 부정을 하게 되고 좀 뒤에는 화가 나게 됩니다. 근데 치매 진단을 받아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자책하거나 화를 내지 마시고 수용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살려는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지 자극 치료, 신체 활동 치료, 음식 치료 이런 데다가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뇌세포 재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최대한 딜레이를 시키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화가 나거나 그럴 때는 감정 표현을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좀 하는 것이 좋고요. 가족들도 조금만 잘하면은 막 칭찬해주고 이렇게 작은 성취에도 만족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특히 자녀나 가족들의 또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은 환자가 자꾸 묻고 또 당연한 것도 못하고 하면 이제 짜증도 나고 이렇게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걸 느끼시게 되는데 환자이죠. 치매 환자는 감기 환자가 콧물을 흘리고 기침을 흘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너 왜 콧물 흘려? 너 왜 기침해? 콧물 흘리지 마, 기침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치매 환자가 비정상적인 행동하는 걸 나무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걸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고통이 쌓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표출하는 주 돌봄을 담당하는 분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다른 형제가 와서 봐드린다든지 해서 이렇게 벤틸레이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경제적으로도 n분의 1로 나누려는 서로 십시일반하려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병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지구전을 벌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치매 환자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버려진다는 공포죠. 버려진다는 공포를 가장 두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스킨십을 하거나 항상 끝까지 잘 모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안정시켜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집에서 내가 끝까지 돌봄을 받는다는 것만큼 환자를 위로하는 것이 없겠죠. 이런 마음의 자세와 표현이 자식이나 가족에게는 필요합니다. 치매 치료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중간에 치료를 포기할 경우 빠르게 악화되나요? 치매는 정말 장기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병이기 때문에 치료비와 돌봄비, 특히 돌봄비가 많이 들게 되는데요. 이게 가족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국가나 지자체나 이런 데서 이제 지원한 다양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이용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혜택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여기서 받는 혜택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받기 전에 평가를 받으셔가지고 5등급 이하를 받게 되면은 다양한 서비스를 받게 될 수 있죠. 그래서 통계를 보면 2025년 기준으로 지역사회에서 자기 집에 계시는 분이겠죠. 집에 계시는 분은 1년에 1,733만 원이 든다는 기준이 있고요. 요양원에 입소를 하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에 약 3,138만 원이 든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은 연 최대 36만 원이고요. 이 말고도 아마 돈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매 돌봄 비용이 정말 크다. 이런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는데 대부분은 중기 이상이 되면은 돌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요양원이나 이런 데 입소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그걸 어느 날 갑자기 요양원에 가시게 되면은 환자가 버려졌다는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요양원에보다는 주간 돌봄센터 같은 데를 다니면서 조금 내성을 키운 다음에 입소를 하는 그런 중간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은 대부분 나는 이제 버려졌다고 환자 자신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굉장히 악화가 되고요. 악화가 돼서 말기가 돼서 다시 또 치료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나빠진 뇌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거를 주의를 하셔야 되고 요양원 같은 데 입소할 때도 중간 단계를 꼭 챙겨서 환자가 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오히려 요양원에 친구들이 많아서 좋다고 생각할 만한 마음을 가지실 때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는 그런 기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치매는 의학적 난치병입니다. 난치병이 되는 이유는 많겠지만 제가 보는 새로운 시각, 새로운 패러다임, 한의학을 융합한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관점으로는 제일 큰 문제가 치매의 초기를 보면 안 되고 치매를 일으키는 병의 초기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는 알츠하이머 병으로는 이미 4단계로 진행된 병입니다. 그래서 1단계가 치매 초기가 아니고 알츠하이머 병이 많이 진행된 병이기 때문에 치매가 난치라는 그런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환자도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만 속에는 알츠하이머 병이 크고 있습니다. 이 병을 잡으려는 노력이 치매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이걸 이기는 방법은 뇌세포 재활 치료와 식습관 변화, 식습관 관리, 생활습관 관리, 환경 관리와 뇌세포 재활 치료가 어우러질 때 치매를 완벽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치매다 아니다를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머리가 나빠졌다는 것을 중점을 두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